안녕하세요. 인생 이막 라디오 고민 타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듣다 보면 어느 쪽 편도 들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심경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사연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희망나무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사연을 보냈는데 오늘은 그 후속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제 큰아들은 30대 후반에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의 큰 며느리를 만나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정착했어요.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도 없이 말이죠. 저희 부부는 큰아들의 부고를 장래 다 치르고 2주가 지나서야 작은아들 내외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남편과 둘이서 큰아들 사진을 붙들고 울었어요. 왜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자식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본 엄마 아빠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원망도 하고 슬퍼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이제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큰 문제일지도 몰라요. 바로 큰아들의 유고를 어디에 모실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화장을 했어요. 큰 며느리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요. 사실 저는 화장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선산의 묘를 썼거든요. 하지만 이미 화장까지 끝난 상태라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문제는 그 유골함을 어디에 모실 것인가였어요. 처음에 큰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 유골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추모공원에 안치하고 싶다고요. 그곳이 큰아들 생전에 산책도 자주 하고 좋아하던 곳이래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이고 날씨도 좋고 평화로운 곳이라면서요. 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내 자식을 그 먼 미국 땅에 혼자 둔단 말인가. 우리 집안 선산도 있고 대대로 내려온 묘소도 있는데 큰아들을 미국에 두다니.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3대째 경남 진주 외곽 작은 산자락에 선산이 있어요. 시아버님, 시할아버님 모두 그곳에 계세요. 남편 동생들 중에서도 일찍 돌아가신 분이 그곳에 계시고요. 그 선산은 우리 집안 사람들이 대대로 정성을 들여 지켜온 곳이에요. 해마다 벌초도 하고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성묘를 하죠. 큰아들도 어릴 적부터 그곳에 따라갔어요. 추석 되면 할아버지 산소에 절하고 아버지한테 가족의 역사에 대해 듣곤 했어요. 큰아들이 미국 간 지 벌써 9년이 넘었지만 저는 늘 생각했어요. 나중에 나이 들면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은 곳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그렇게 일찍 떠나버렸고 그 아들을 미국 땅에 두고 온다는 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작은아들한테 전화했어요. 형 유고를 한국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형수한테 잘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작은아들이 며칠 뒤에 연락을 했어요. 형수님한테 이야기를 꺼냈는데 형수님이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대요. 절대로 안 된다고, 남편은 자기 곁에 있어야 한다고, 자기가 평생 남편을 지킬 거라고 했답니다. 작은 아들은 중간에서 정말 난처해했어요. 어머니 말씀도 이해가 가고 형수님 마음도 이해가 간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직접 큰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차를 계산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마음 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자기 곁에 둘 수밖에 없다고 제발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도 엄마가 자식보다 우선이지 않냐고. 며느리는 나중에 또 새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엄마는 이번 생에 다시는 그 자식을 못 본다고 했어요. 제발 유골만이라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엄마 소원이라고 애원했어요. 며느리는 더 세게 울면서 자기는 절대 재혼 같은 거 안 한다고, 평생 남편만 생각하며 살 거라고, 그러니 남편을 자기 곁에 두게 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곳에 모시는 게 남편을 위하는 거라고, 그게 남편이 원했던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저는 반박했어요. 큰아들이 어릴 때부터 선산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우리 집안 뿌리에 대해 배웠다고, 그 아이도 언젠가는 그곳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했어요. 미국에 사는 게 영원한 선택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며느리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남편이 미국 시민권도 받았고 평생 여기서 살겠다고 했다고, 한국은 가끔 그리워하긴 했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미국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을 잊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전화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둘 다 울고 둘 다 자기 입장만 이야기했어요. 결국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마다 큰아들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아들이 저를 보고 웃는데 손을 뻗으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깨어나면 눈물로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남편은 더 강경했어요. 당장 미국으로 가서라도 유고를 모셔오자고 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든 해보자고 친척 중에 변호사 있으면 상담도 받아보자고 했어요. 저는 작은아들한테 또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더 절박하게 부탁했어요. 내가 미국에 가서 형수를 직접 만나서 설득해보라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여주라고 했어요. 작은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시간을 내서 미국에 한번 가보겠다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큰며느리가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문자에는 큰아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가득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식 날 이야기, 미국에서 둘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이야기. 큰애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고 요리를 했던 이야기, 명절 때면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가족을 그리워했던 이야기.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도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도 얼마나 슬플까, 혼자서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제 자식이에요. 며느리가 아무리 사랑했다 해도 엄마와 자식의 연은 그보다 깊은 거 아닙니까? 10개월을 뱃속에 품고 아프게 낳아서 밤새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플 때 병원 데리고 다니고 학교 보내고 그 모든 세월이 며느리와 함께한 9년보다 짧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는 아직 젊어요. 48이에요. 자식도 없고 앞날이 창창해요. 지금은 슬프고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큰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남편이 생긴 며느리가 과연 평생 우리 아들 유고를 소중히 지킬까요? 남남이 된 사람 곁에 우리 아들이 남겨지는 건가요? 아니면 며느리가 나이 들어서 혼자 힘들어지면요?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요? 그때 우리 아들 유고는 누가 돌볼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급했어요. 지금이라도 유고를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선산에 두면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은 찾아가서 돌볼 수 있어요. 저희가 죽고 나면 작은아들과 제 손주들이 큰 아빠의 산소도 함께 돌볼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남편은 요즘 선산에 자주 가요. 큰아들이 들어올 자리를 미리 정해뒀어요. 할아버지 산소 바로 옆자리예요. 그 주변 자풀을 뽑고 흙을 고르고 돌을 주워내고 매일같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따라갔어요. 남편이 큰아들 사진을 들고 가서 그 자리에 놓고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내 자리다.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있어야지. 엄마 아빠가 꼭 여기 모셔올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진을 쓰다듬는 남편을 보니까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작은아들은 저희와 큰며느리 사이에서 계속 중재를 하려고 해요. 한 번은 유고를 나눠서 양쪽에 모시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싫었어요. 우리 아들을 반으로 나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며느리도 같은 반응이었대요. 작은 며느리도 중간에서 참 애를 많이 써요. 시어머님 마음도 이해가 가고 형수님 입장도 이해가 간다면서 둘 다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했어요. 지금은 모두가 슬픔에 빠져 있어서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시기라고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며느리는 미국에서 아들 유고를 영구적으로 안치해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끝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들었어요. 작은아들이 변호사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한국 법으로도 미국 법으로도 배우자가 우선이래요. 부모는 법적 권리가 없대요. 그 말을 듣고 허탈했어요. 법이 다입니까? 엄마의 마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저는 밤마다 큰아들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편안한지,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지. 만약 아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과연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얼마 전에는 큰아들이 고등학교 때 쓴 일기장을 찾아냈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 있던 거예요. 일기장을 펼쳐보니까 추석날 선산에 다녀온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산소에서 아버지가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해줬고 자기도 나중에 이곳에 묻히고 싶다고 썼어요. 그 글을 보고 제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이 그거 봐라, 큰아들도 선산에 오고 싶어 한다고 이게 증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 일기장을 사진 찍어서 큰며느리한테 보냈어요. 우리 아들의 진짜 마음이 이거라고 제발 아들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며느리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그건 아들이 어릴 때 쓴 거라고, 사람은 변한다고, 성인이 돼서 미국에서 살면서 생각이 바뀌었을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미국을 사랑했고 여기서 영원히 쉬고 싶어 했을 거라고 했어요. 결국 평행선이에요. 저도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며느리도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자식을 먼저 보낸 것도 억울한데 장례에도 못 갔고 이제 유골마저 곁에 둘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슬퍼요. 며느리 입장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엄마예요. 제 자식을 제 곁에 우리 집안 선산에 모시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누가 좀 답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희망나무님의 두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연은 듣는 내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도 모자라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했고 이제는 유고를 둘러싸고 이런 갈등까지. 희망나무님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요,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의견이 크게 나뉠 것 같아요. 먼저 어머니의 입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실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평생을 함께한 건 부모예요. 10개월을 뱃속에 품고 아프게 낳아서 밤새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플 때마다 가슴 졸이며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20년, 30년을 키운 거잖아요. 며느리와 함께한 9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긴 세월이에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 선산이라는 건 단순히 묘지가 아니에요. 그건 가족의 역사이고 정체성이고 뿌리예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신 곳에 아들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건 수백 년 동안 우리 문화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져 온 가치관입니다. 사연에서도 나왔지만 큰아들이 어릴 때 일기장에 선산에 묻히고 싶다고 썼잖아요. 물론 그게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아들의 진짜 마음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들이 조상들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는 거죠. 게다가 어머니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큰 며느리가 아직 48이고 자식도 없으면 앞으로 30년, 40년을 혼자 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재혼을 할 수도 있고 설령 재혼하지 않더라도 나이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 유고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묘소를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문화가 약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방치되는 건 아닐까, 잊혀지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은 엄마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 선산에 모시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찾아가서 돌볼 수 있어요. 두 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작은 아들이 형님 묘소를 함께 돌볼 거고 그 다음 세대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한 방법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로서의 권리예요. 자식을 먼저 보낸 것도 모자라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했고 이제 유골마저 곁에 둘 수 없다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허무함,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큰 며느리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자기 인생의 전부였을 거예요. 함께 미국에서 터전을 잡고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왔던 9년. 그 시간은 짧다면 짧지만 부부로서 매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들었던 시간이에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미래를 계획했던 시간들이죠. 며느리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남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부부라는 건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선택으로 맺어진 가장 깊은 인연이잖아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이고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된 거예요. 특히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는 배우자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며느리에게는 남편이 전부였을 거예요. 부모 형제가 한국에 있다는 건 며느리도 알았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9년 동안 남편은 명백히 자기 남편이었고 자기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남편 유고를 미국에 두고 싶다는 건 단순히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남편이 사랑했던 곳, 남편이 행복했던 곳에 모시고 싶은 거예요. 사연에서도 나왔지만 바다가 보이는 언덕, 남편이 산책하던 곳. 그런 곳에 남편을 모시고 자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며느리도 평생 남편 곁을 지키고 싶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자기도 그 옆에 묻히고 싶다고요. 그게 며느리가 상상하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 그게 며느리의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 유고를 한국으로 보내버리면 며느리는 평생 남편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찾아가고 싶어도 비행기 타고 12시간을 가야 하고 자주 갈 수도 없어요. 그게 며느리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재혼할 수도 있다는 시어머니의 걱정에 대해서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벌써부터 재혼 이야기를 하는 건 며느리로서는 자기 사랑이 의심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며느리는 진심으로 평생 남편만 생각하며 살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믿어주지 않는 게 며느리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이 어릴 때 쓴 일기장보다 성인이 돼서 한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은 미국 시민권도 받았고 평생 여기서 살기로 결정했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고 며느리는 믿는 거죠. 정말 어느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슬픔의 깊이도 알 수 없을 정도고요.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희망나무님께 전하고픈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